안녕하세요.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 유혜린입니다. 필러 시술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필러 시술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필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녹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그 블로그 글 중에 필러 녹임술 그 글이 떡상을 하면서 필러 시술보다 필러 녹임술을 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타병원에서 시술하고 거기서 안 녹여준다. 그래서 우리 병원으로 와가지고 녹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막 5년, 10년 지났는데 이거 필러 아니냐 이러면서 녹이는 걸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타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필러 녹임술이 어떤 시술인지 어떤 약물로 진행을 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필러 시술을 고려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제가 붙으면 효소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아제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길게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히알루로니다제는 사슬의 일부를 가운데를 깨부수는 그런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러 덩어리가 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놓으면 아까 그 실험처럼 물이 되면서 녹는다. 왜냐? 사슬이 부서지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리포라제, 히알루로니다제 이런 식으로 작은 병에 가루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생리식염수를 부어가지고 쓴다 생각하면 되고 이 한 병에 1500 유닛의 히알루로니다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저희 병원은 3cc 정도를 믹스해서 씁니다. 사실 이 약제의 부작용은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에요. 간혹 이제 시술 부위에 알러지가 일어난다든지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처럼 약간 붓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개원하기 전에 봉지기로 일하던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입술 필러를 맞고 피부관리 팀장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였는데 갑자기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흰두께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입술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숨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주 시겁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간혹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내에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알러지 반응에 대한 테스트. 이게 아는 사람한테 시술을 할 때 더 주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는 그런 시술은 아니기는 하지만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이 히알루로니다제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이기 전에 꼭 피부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피부를 포트듯이 떠서 이거를 희석한 거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뽕긋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뽕긋한 게 약물이 흡수되면서 가라앉지만 이 약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점점 부풀면서 빨갛게 되고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와요. 그게 이제 15분, 20분 정도 되면은 거기가 막 가렵고 붓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필러를 녹이기 전에 의사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나 녹일 수 있을까요? 알러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녹이지 않거나 혹은 전처치를 조금 빡세게 하고 약을 왕창 먹으면서 녹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필러를 맞고 나서는 울퉁불퉁하거나 약간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시기가 한 1, 2주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필러가 들어가자마자 찰싹 피부에 달라붙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아무래도 관을 통해서 우리가 필러를 넣다 보니까 이 관이 피부 안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울퉁불퉁하게 붓기도 있고 이 필러가 초반에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결국에는 싹 퍼지거든요. 그런 시기가 1, 2주 정도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 있는 후에도 내가 만약에 필러가 울퉁불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은 그때는 녹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가장 응급한 상황은 필러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때 녹이는 것이 가장 응급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필러가 젤리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혈관을 막았을 때 그 부작용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피가 거기에 흐르지 못하고 젤리 같은 그 제형의 필러가 막아요. 그러면은 혈류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괴사의 사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필러를 녹여서 그 부분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필러 공급이 안 되고 혈관을 막는 그 혈관 폐색의 사인은 무엇이냐? 피부 색깔이 망상형의 변화. 그러니까 얼기설기 뭔가 레이스 같이 우리 좀 추운 데 가면은 약간 팔 같은 데 보면은 좀 피부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양이 변화하거나 이게 피부가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균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이 미친 듯이 막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농포들이 나타납니다. 노란 고름이 생기는 고름집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러를 녹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필러를 맞고 나서 한참 후에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필러 맞은 부분이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지연성 면역 반응이거든요. 나중에 나타나요. 이거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그래서 6개월, 1년 지났는데 감기에 걸리면 앞볼이 막 튀어나와. 턱이 막 부풀어 올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연성 면역 반응 때문에도 필러를 녹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거의 바로 녹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주입을 하면은 즉시 필러가 이렇게 조금 녹는 게 확인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입을 하면 이게 들어갈 때는 그 필러 덩어리 때문에 주입감이 그렇게 좀 뻑뻑하네. 그렇지만 약물을 쏘면은 말캉말캉해지면서 얘네들이 확 들어간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즉각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약물의 붓기랑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녹았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1, 2주 후에 붓기가 다 빠지고 약물이 흡수되는 것까지 다 빠진 이후에 이제 녹았는지 조금 남아있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여기만 살짝 녹이고 싶어.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만 살짝 이런 건 없어요. 약물이 들어가면 약물은 싹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 넣어도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부분만 녹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사실 필러 시술을 할 때 녹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시술을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돈을 주고 우리가 필러를 하는 건데 필러 녹이는 거는 또 따로 돈이 들고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쓴 돈이 허공에 증발되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할 때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필러를 녹임술을 안 하기 위해서 우선 1번 과유불급. 이게 생각보다 필러를 시술을 하고 특히 저렴한 필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렴한 필러를 왕창 넣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3, 4cc 할 것도 너는 8cc가 필요해 이러면서 용량을 많이 추가하게 그런 식으로 티켓팅을 하는 병원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 시술의 적정량을 대충은 알아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 4cc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 앞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쪽당 1, 2cc? 많으면 3cc 정도? 팔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깊으신 분들은 이제 양쪽 합쳐서 3cc 정도 하지만 대부분 1cc에서 2cc 정도 하는 것 같고 턱 같은 경우도 진짜 완전 무턱 턱을 막 만들어내야 돼 수술처럼. 그러면 2cc 정도? 그 외에는 1cc? 그 정도가 적정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평균 소모량. 그렇기 때문에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은 결국에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게 한 끗 차이로 갑자기 엄청난 인조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듯 멈춰야 돼요. 그리고 리터치가 중요하다. 왜냐면 처음부터 과하게 넣으면 리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모자란 듯 넣고 붓기가 빠진 이후에 다시 얼굴을 본 이후에 이거를 리터치하는 형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구 필러도 있어요.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영구적이다. 5년, 10년 간다.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필러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영구적인 필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긁어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효소로 녹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간혹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에서는 필러나 뭐 영구적인 필러든 이런 것들이 이물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얘 뭐지? 하면서 면역세포들이 이물질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물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유가족이나 지연성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일 수 있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필러 시술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녹일 수가 있고 부작용에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녹일까 말까 망설여진다고 하면 결국엔 녹이셔야 됩니다. 살까 말까 하면 사고, 녹일까 말까 하면 녹여라. 결국에는 녹이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괜찮나? 어쩌나? 그러면서 계속 거울을 보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막 병원을 막 전전해. 녹일까요 말까요? 근데 그 시술하는 병원에는 또 안 가더라고. 그냥 계속 전전하면서 돈 날리고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비하느니 차라리 녹일까 말까 하면 녹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라겠고 안 녹이는 게 계속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면 녹는 게 맞죠. 자, 그래서 필러 시술하고도 물론 모양이 되게 예뻐가지고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필러 시술을 하고 후회를 하거나 마음고생이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데 시술받은 병원에 가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또 이제 감정 소비를 하거나 뭔가 말다툼이 있거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시술한 필러를 녹인 거는 사실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은데 남이 한 필러를 진짜 많이 녹여본 것 같아요. 100개 이상 녹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필러 시술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 참고해 주시고 녹임 시술을 받을 때에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한 피부 속속 피부과 전문 유혜린이었습니다. 녹인 필러는 어디로 가나요? 녹인 필러는 다시 흡수돼. 아까 물처럼 되잖아요. 없어져요. 사그라들어요. 녹이고 나서 다시 필러 해도 되나요? 다시 필러하는 사람 있어요. 왜냐? 상실감이 들거든. 있다 없으면 허전해.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하고 만약에 내가 좀 허전하다 그러면은 최소 1, 2주 후에 그리고 필러를 할 때 너무 저렴한 필러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필러들은 되게 프리미엄 필러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녹일 때도 되게 잘 녹아요. 근데 너무 저렴한 필러는 생각보다 이게 잘 녹지 않습니다. 약간 남아요. 잔여물이 남는다 해야 되나?